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XRP 가격의 임계점,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가격의 분기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0.55달러를 체크를 계속 해드렸죠.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 그리고 대부분의 차트 시트는 0.52달러를 체크를 했습니다. 0.03달러지만 그 안에 또 숨은 철학이 있겠죠. 지금 한화로는 0.55달러가 718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0.52달러는 679원, 680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해외 차트리스트들이 말하는 임계점, 대상승을 위한 분기점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XRP 가격은 704원입니다. 또 다른 기분의 새로운 7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7자에 매수를 하는 건 촌놈소리 듣는다.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자리도 괜찮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파란색을 먼저 경험하라. 그래야만 책도 보고 영상도 듣고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이게 뭔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시나리오대로 준비가 돼야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XRP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 데이터 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0.55달러 그리고 수많은 트레이더 차트리스트들이 XRP 가격 성장을 위한 가격은 0.5에서 0.52달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XRP는 가격 상승이 가장 컸죠. 그리고 지금은 약 조정, 그리고 그 조정이 끝난 것처럼 보이면서 다시 또 조정.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XRP는 탄력성을 입증을 했다. 어쨌든 가장 빠르게 상승 모멘텀에 진입을 했고 0.52달러, 0.55달러의 임계값을 뚫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반등은 XRP를 둘러싼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강력한 지표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잔소리 좀 할게요. 암호화폐에 투자했죠. 그런데 제가 이 암호화폐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암호화폐를 선택한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어떤 코인을 타야 될까? 주식 시장처럼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고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진 자산군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죠. 유에서 무가 창조된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없던 것이 생겼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009년 창세기 블록체인을 생성을 하면서 14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의 스타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분별한 투자, 돈이 돈을 먹기 위한 악랄한 세력들, 고래들에 의한 그런 상승과 하락이 지금까지였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에 의한 법제화가 실현이 되고 규제가 또 발표가 되고 드디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자산을 보호해주려는 범국가적, 범세계적, 범인류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코인에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XRP를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금융 생태계든 가장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 것들, 어쩌면 저는 그 분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저는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어쨌든 금융 인프라, 금융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거래의 완결성이다. 그렇게 거래의 완결성을 높이는 놈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의 판단에 의해서 XRP를 2년여 동안 여러분들께 계속 매일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빵지술래 들어보셨죠? 빵지술래. 광주로 빵지술래를 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일단 가서 맛을 봐야 되겠죠. 자, 광주에 꽤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그 빵집에서 유명한 빵을 고르겠죠. 가장 잘 팔리는 빵을 고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은 그 빵집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빵을 먼저 맛보게 되겠죠.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빵지 순례를 가서 가장 처음으로 맛봐야 될 빵, 그리고 그 빵이 맛있다는 걸 느끼고 계속해서 빵을 먹겠죠. 그리고 그 빵이 어느 정도 질리다 보면 이제 다른 빵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이제 이 빵도 먹어볼까? 자,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생성이 됐고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코인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무서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특정 코인에 타고 계셨다면 그 코인은 아마 약간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빵 종류에서 내가 지금 어떤 빵을 맛봐야 되는지 그거를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빵이 맛있다면, 굉장히 맛있다면 그 빵집에서 파는 다른 빵도 이제 먹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 빵집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빵을 선택을 한다.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암호화폐를 널리 알리고 있는 코인을 선택을 한다. 그 시장이 가장 먼저 펼쳐졌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그 코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되는 코인. 금융 쪽 예를 들어볼까요? 거래의 도구가 나오게 되면 금융 파생 상품들이 생기죠. 증권, 보험, 대출.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가 빵지 순례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빵을 먹어야 될지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궁땡 제과점이라는 꽤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 빵집을 가장 널리 알리게 한 건 단팥빵이었어요. 설탕이 발라지고 튀긴 단팥빵.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 제가 아는 상식,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빵의 원조는 궁땡 제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잘 봐보세요. 그 단팥빵의 원조라고 브로드캐스팅하고 광고하는 빵집들은 전국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서로 본인들이 원조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 우리가 처음이다, 모든 걸 제끼겠다, 우리는 역사가 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단팥빵의 원조가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진짜 맛있는 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거 참 재밌는 문제죠. 과연 여러분들은 맛있는 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 팔릴 수 있는 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빵 맛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데, 좋은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맛있는 코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맛있는 빵은 비싸겠죠. 비싸면 사람들이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갈수록 가격 성능 대비 현재 그 가치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코인. 사람들은 특히 요새 그래요. 어디다 돈을 지불을 할까요? 제가 명품 이야기는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치에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럼 어디다 돈을 쓸까요? 가치에 돈을 지불한다. 맛있다고 해서 비싼 빵을 먹기보다는 돈을 벌려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빵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요 데이터 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 누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빵 잘 고르고 계신 거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최근 제 영상의 특징이 그거죠. 매우 단순하죠. 복잡한 게 아니죠.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제목에 집중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매우 단순한 지식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지금 암호화폐 파는 심리전이다.
어쨌든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한다는 거. 자, 분석가는 XRP가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뭐 거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훨씬 빠르다. XRP가 투더문할 가능성이 높다. 떡상할 수 있는 지점까지 거의 다다르고 있다. 첫 번째 데이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임계점에 거의 도달을 했고 저는 0.55달러에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디까지 쏠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갈수록 상징적인 의미보다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보다는 실용성을 따지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따지겠죠. 비트코인은 화폐의 도구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 승인을 기다리는 거래 건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드를 했는데 컨펌을 받지 못했다. 확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확증을 받아야만 거래가 이루어짐을 알리는데 그런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마트에 가서 새우깡 하나를 들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여러분들 1시간, 2시간씩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 더 나은 코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 구글 선정 세계 최고의 미래 경제학자가 이야기했죠.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암호화폐에서 조만장자가 출현을 할 것인가? 비트코인과 같은 국경 간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코인이 조만장자의 탄생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중국이 미국과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대놓고 여러 번 지금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을 상대로 삽질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사지만 충분히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지만 대놓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벤 때리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을 또 한 번 비판을 했고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역효과를 자세히 설명을 했다. 암스트롱은 기업이 규제 기관에 의해서 정확한 명확성을 제공받도록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그런 집행 대신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틀도 없이 왁구도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규제만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현재 미국을 떠나려는 개발자 그리고 암호화폐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미국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적 가치 참 중요하죠. 어쨌든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가인데 아무런 법칙, 법규도 없이 하나의 금융 생태계, 산업 활동들을 제약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와 깊이 얽힌 금융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왕따 당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위들은 결국 칼이 돼서 미국을 억누르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 이런 데이터들을 미국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가장 공짜 밥을 좋아하는 국가 미국, 가장 뒤통수를 사정없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국가 미국, 그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어떻게 그냥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볼까? 어떻게 그냥 뒤통수를 쳐버릴까? 그들의 시나리오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어쨌든 영국, 아랍,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암호화폐 허브가 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암스트롱은 중국이 미국의 반암호화폐 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신용 시스템이 내장된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 강력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플랫폼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하면서 중국은 미국 달러에 도전하고 글로벌 커머스를 구축하고 있다. 한 번 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을 향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 있는
아우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존 디튼 소송이 끝난 후 XRP 가격 $10를 예상을 한다. 존 디튼이 예상하는 임계점은 $2였죠. $2가 넘어섬을 보고 소비자들에게 포모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XRP에 승차하지 않으면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를 나는 놓칠 것 같다. 그런 포모 현상에 의해서 $1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 말은 참 많지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00번 정도 말하면 한 번 정도는 맞추겠죠. $10만 가겠습니까? $2에서 탄력을 받으면 저는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는 XRP가 올타임 하이 $3.85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존 디튼은 리플러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리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 메일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문자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작은 숫자지만 저로 인해서 XRP를 던지지 않고 홀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XRP를 출한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이 영상을 본다면 겐톡으로 땡큐라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존 디튼, 비트TV 둘 다 리플에게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잣더이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XRP 가격의 임계점,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가격의 분기점. 저는 $0.55를 체크를 계속 해드렸죠.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 그리고 대부분의 차트 시트는 $0.52를 체크를 했습니다. $0.03지만 그 안에 또 숨은 철학이 있겠죠. 지금 한화로는 $0.55가 718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0.52는 679원, 680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해외 차트리스트들이 말하는 임계점, 대상승을 위한 분기점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XRP 가격은 704원입니다. 또 다른 기분의 새로운 7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7자에 매수를 하는 건 촌놈소리 듣는다.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자리도 괜찮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파란색을 먼저 경험하라. 그래야만 책도 보고 영상도 듣고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이게 뭔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시나리오대로 준비가 돼야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XRP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 데이터 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0.55 그리고 수많은 트레이더 차트리스트들이 XRP 가격 성장을 위한 가격은 0.5에서 $0.52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XRP는 가격 상승이 가장 컸죠. 그리고 지금은 약 조정, 그리고 그 조정이 끝난 것처럼 보이면서 다시 또 조정,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XRP는 탄력성을 입증을 했다. 어쨌든 가장 빠르게 상승 모멘텀에 진입을 했고 $0.52, $0.55의 인격값을 뚫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반등은 XRP를 둘러싼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강력한 지표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잔소리 좀 할게요. 암호화폐에 투자했죠. 그런데 제가 이 암호화폐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암호화폐를 선택한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어떤 코인을 타야 될까? 주식 시장처럼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고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진 자산군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죠. 유에서 무가 창조된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없던 것이 생겼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009년 창세기 블록체인을 생성을 하면서 14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의 스타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분별한 투자, 돈이 돈을 먹기 위한 악랄한 세력들, 고래들에 의한 그런 상승과 하락이 지금까지였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에 의한 법제화가 실현이 되고 규제가 또 발표가 되고 드디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자산을 보호해주려는 범국가적, 범세계적, 범인류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코인에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XRP를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금융 생태계든 가장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 것들, 어쩌면 저는 그 분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저는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어쨌든 금융 인프라, 금융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거래의 완결성이다. 그렇게 거래의 완결성을 높이는 놈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의 판단에 의해서 XRP를 2년여 동안 여러분들께 계속 매일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쨌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빵지순례 들어보셨죠? 빵지순례. 광주로 빵지순례를 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일단 가서 맛을 봐야 되겠죠. 자, 광주에 꽤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그 빵집에서 유명한 빵을 고르겠죠. 가장 잘 팔리는 빵을 고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은 그 빵집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빵, 그 빵을 먼저 맛보게 되겠죠.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빵지 순례를 가서 가장 처음으로 맛봐야 될 빵, 그리고 그 빵이 맛있다는 걸 느끼고 계속해서 빵을 먹겠죠. 그리고 그 빵이 어느 정도 질리다 보면 이제 다른 빵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이제 이 빵도 먹어볼까? 자,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생성이 됐고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코인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무서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특정 코인에 타고 계셨다면 그 코인은 아마 약간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빵 종류에서 내가 지금 어떤 빵을 맛봐야 되는지 그거를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빵이 맛있다면, 굉장히 맛있다면 그 빵집에서 파는 다른 빵도 이제 먹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 빵집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빵을 선택을 한다.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암호화폐를 널리 알리고 있는 코인을 선택을 한다. 그 시장이 가장 먼저 펼쳐졌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그 코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되는 코인. 금융 쪽 예를 들어볼까요? 거래의 도구가 나오게 되면 금융 파생 상품들이 생기죠. 증권, 보험, 대출.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가 빵지순례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빵을 먹어야 될지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궁땡 제과점이라는 꽤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 빵집을 가장 널리 알리게 한 건 단팥빵이었어요. 설탕이 발라지고 튀긴 단팥빵.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 제가 아는 상식,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빵의 원조는 궁땡 제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잘 봐보세요. 그 단팥빵의 원조라고 브로드캐스팅하고 광고하는 빵집들은 전국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서로 본인들이 원조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 우리가 처음이다, 모든 걸 제끼겠다, 우리는 역사가 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단팥빵의 원조가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진짜 맛있는 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거 참 재밌는 문제죠. 과연 여러분들은 맛있는 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 팔릴 수 있는 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빵 맛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데, 좋은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맛있는 코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맛있는 빵은 비싸겠죠. 비싸면 사람들이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갈수록 가격 성능 대비 현재 그 가치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코인, 사람들은 특히 요새 그래요. 어디다 돈을 지불을 할까요? 제가 뭐 명품 이야기는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치에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럼 어디다 돈을 쓸까요? 가치에 돈을 지불한다. 맛있다고 해서 비싼 빵을 먹기보다는 돈을 벌려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빵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요 데이터 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 누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빵 잘 고르고 계신 거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최근 제 영상의 특징이 그거죠. 매우 단순하죠. 복잡한 게 아니죠.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제목에 집중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매우 단순한 지식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지금 암호화폐 파는 심리전이다. 어쨌든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한다는 거. 자, 분석가는 XRP가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뭐 거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훨씬 빠르다. XRP가 투더문 할 가능성이 높다. 떡상할 수 있는 지점까지 거의 다다르고 있다. 첫 번째 데이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임계점에 거의 도달을 했고, 저는 0.55달러에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디까지 쏠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갈수록 상징적인 의미보다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보다는 실용성을 따지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따지겠죠. 비트코인은 화폐의 도구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 승인을 기다리는 거래 건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드를 했는데 컨펌을 받지 못했다. 확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확증을 받아야만 거래가 이루어짐을 알리는데, 그런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마트에 가서 새우깡 하나를 들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여러분들 1시간, 2시간씩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 더 나은 코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 구글 선정 세계 최고의 미래 경제학자가 이야기했죠.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암호화폐에서 조만장자가 출현을 할 것인가? 비트코인과 같은 국경 간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코인이 조만장자의 탄생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중국이 미국과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대놓고 여러 번 지금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을 상대로 삽질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사지만 충분히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지만, 대놓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벤 때리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을 또 한 번 비판을 했고,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역효과를 자세히 설명을 했다. 암스트롱은 기업이 규제 기관에 의해서 정확한 명확성을 제공받도록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그런 집행 대신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틀도 없이 왁구도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규제만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현재 미국을 떠나려는 개발자 그리고 암호화폐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미국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적 가치 참 중요하죠. 어쨌든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가인데 아무런 법칙, 법규도 없이 하나의 금융 생태계, 산업 활동들을 제약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와 깊이 얽힌 금융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왕따 당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위들은 결국 칼이 돼서 미국을 억누르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 이런 데이터들을 미국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가장 공짜 밥을 좋아하는 국가 미국, 가장 뒤통수를 사정없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국가 미국, 그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어떻게 그냥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볼까? 어떻게 그냥 뒤통수를 쳐버릴까? 그들의 시나리오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어쨌든 영국, 아랍,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암호화폐 허브가 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암스트롱은 중국이 미국의 반암호화폐 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신용 시스템이 내장된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 강력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플랫폼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하면서 중국은 미국 달러에 도전하고 글로벌 커머스를 구축하고 있다. 한 번 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을 향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 있는 아우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존 디튼 소송이 끝난 후 XRP 가격 $10를 예상을 한다. 존 디튼이 예상하는 임계점은 $2였죠. $2가 넘어섬을 보고 소비자들에게 포모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XRP에 승차하지 않으면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를 나는 놓칠 것 같다. 그런 포모 현상에 의해서 $1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양반 말은 참 많지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00번 정도 말하면 한 번 정도는 맞추겠죠. $10만 가겠습니까? $2에서 탄력을 받으면 저는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는 XRP가 올타임 하이 $3.85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존 디튼은 리플러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리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 메일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문자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작은 숫자지만 저로 인해서 XRP를 던지지 않고 홀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XRP를 출한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이 영상을 본다면 겐톡으로 땡큐라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존 디튼, 비트TV 둘 다 리플에게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잣다이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